안녕하세요. 네, 저는 피클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고 있는 안효재라고 합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여기 보시듯이 피게 테스트를 더하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용자 선택에 따른 사용자의 취향에 알맞은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클 프로젝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팀원 소개, 이거는 기획 설계, 3번은 알고리즘, 추후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팀원 소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피클 프로젝트의 팀장을 맡고 있고 팀 일정을 조율한 안효재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고 텐서플로우 케라스를 사용하여 피클 알고리즘을 개발한 안효기 학생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학생은 플라스크와 웹화면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 구축을 개발한 주소라 학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라스크 서버 연결과 데이터베이스 연결 등 프로젝트 백엔드 개발을 주로 담당한 손현지 학생입니다. 그럼 이어서 기획 설계 부분은 손현지 학생이 계속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 설계 발표를 맡은 손현지입니다. 저희는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주제로 선정을 했는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OTT 성장률은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OTT란 오버 더 탑의 줄임말로 셋톱박스를 넘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기기로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대표적인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국내 이용자 수는 1,100만 명이고 더불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국내 OTT 서비스도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 사용자층 16세 이상 모바일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과반수가 2개 이상의 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복 구독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즉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역설적이게 실제 콘텐츠를 실관람하는 시간보다 무엇을 볼지 결정을 하는 시간이 더 긴 현상을 말하는 넷플릭스 증후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용자가 콘텐츠 선택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추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에 사용된 도구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파이썬과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사용됐고 개발 환경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리고 웹 프레임워크로 플라스크, 가장 중요한 추천 시스템 모델 구축에는 텐서플로우 케라스가 이용됐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로는 SQLite, 앱 프레임워크로는 릴트데이터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DB 테이블 정의서입니다. 저희는 총 3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저 정보를 담은 유저 인풋 테이블과 영화 정보를 담은 무비 인풋 테이블, 그리고 사용자가 찜과 선호도 평가 내역을 담은 선호도 테이블입니다. 선호도 테이블에서는 사용자가 찜을 하거나 선호도 평가 좋아요를 하면 1이 적재됩니다. 그리고 선호도 평가 싫어요를 하면 0이 적재되고 찜과 선호도 평가 중 한 개만 하게 되면 안 한 컬럼에는 -1이 적재가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 설계 발표를 마칩니다. 이어서 추천 서비스 알고리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알고리즘의 설명을 맡게 된 안우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알고리즘 모델의 첫 번째로 모델 구성의 접근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추천 모델을 완성하는 데 적용했던 기본 배경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서비스 알고리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협업 필터링이라는 것인데, 이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와 아이템의 특성이 아닌 오로지 상호 관계에 대한 데이터만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사용자 기반 필터링은
유저 1과 유저 2가 먹은 음식이 비슷할 경우에 유저 2가 먹지 않았더라도 유저 1이 생수를 먹게 되면 유저 2에게 생수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아이템 기반은 어떤 가게에서 팔린 음식을 조사해봤는데 콜라와 주스가 함께 많이 팔렸다고 생각이 되면 그것이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사용자가 콜라를 샀을 시에 주스를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추천 시스템의 기본 개념은 유사도 측정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 모델 완성에 있어서 세 가지의 개념과 알고리즘을 참고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유클리디안 거리 공식이 있고요. 유클리디안 거리 공식은 4차원에서 두 사용자 간의 최단 거리를 구해서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원리와 동일한데요. 이 다차원, 본 프로젝트에서 다차원이란 같이 본, 사용자 1과 2가 같이 본 영화의 개수를 뜻하고요. 그래서 같이 본 영화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렇게 차원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1, P2, P1, P2는 사용자가 평가한 평점, 그래서 평점의 차이로 해서 두 사용자 간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다만 단점은 사용자의 점수 기준이 극단적일 경우에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클리디안 거리 공식의 한계점을 보완하여서 연장선상으로 피어슨 상관계수를 이용한 성감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란 두 변수 간 선형 상관관계를 계량하여 -1에서 1 사이 값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요. 1에 가까울수록 서로의 유사도가 높고 -1에 가까울수록 서로 정반대의 성향을 갖게 되고 0에 가까울수록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n은 영화 개수가 되고요. x값은 사용자 1의 영화 평점, y값은 사용자 2의 영화 평점으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겐심의 워드 투 팩트가 있습니다. 이 워드 투 팩트라는 것은 문장 안에서 서로 단어의 유사성을 파악하여서 단어를 예측해주고 벡터화시켜주는 그런 알고리즘인데요. 크게는 C5와 스키그램 두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C5라는 것은 주변 단어를 이용해서 한 문장 내에 주변 단어를 이용해서 중심 단어를 예측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흔히 제일 더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는 스키그램은 중심 단어를 통해서 주변 단어를 예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 워드 투 팩트를 단어 간 연관성에 주목을 하여서 영화 아이디와 사용자 아이디 그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는 벡터 값의 생성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모델 구성의 핵심 과정은 사용자와 영화의 벡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모델입니다. 첫 번째로는 유저가 영화를 보고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저 1이 5점 준 영화를 하나의 리스트로 묻습니다. 이렇게 영화들을 5점 준 영화를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을 해서 워드 벡터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돌리면 각각의 영화가 벡터 값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 벡터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사용자 벡터도 비슷하게 영화 1에 5점 준 사용자들을 리스트로 묶어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인식을 하게 해서 워드 벡터를 사용해 벡터화를 하고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협업 필터링의 개념처럼 영화나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상관관계로만 추천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아쉬웠고, 또 막상 저희가 이제 CNN을 이용해서 모델을 돌려봤을 때 정확도가 많이 높지 않게 되어 조금 더 다른 전철을 하게 되었습니다. DB에는 영화별로 감독,
배우, 장르, 키워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는 이 영화 아이디를 그 안에 있는 키워드들 10개를 랜덤으로 뽑아서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영화별로 문장으로 만들어서 워드 벡터화해서 벡터 값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화 하나하나별로 벡터 값을 부여하고 또 사용자 아이디는 그 영화들의 벡터 값은 그대로 가져오되 그 사용자가 평가했던 영화들 5개를 묶어서 벡터화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확도는 꽤 높게 나왔는데요. 문제점이 있다면은 사용자 아이디의 정체성인데 이것은 사용자 1과 사용자 2가 같은 영화를 평가를 했어도 서로 선호하는 게 정반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고려하지 않고 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 첫 번째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영화에 있는 벡터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5개로 만들다 보니까 너무 다차원이 되어서 그 연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다음 모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종 모델입니다. 영화 아이디는 이 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벡터 값을 구성을 하였고요. 사용자 아이디는 평가한 영화 중에 좋아요를 누른 영화로만 영화 5개를 추려서 사용자 아이디에 벡터 값을 부여를 하였는데요. 기존에 있는 영화에 있는 10개의 키워드를 그대로 갖고 온 것이 아니고 감독 하나, 배우 하나, 그리고 장르 하나, 키워드 하나, 총 4개로만 벡터 값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모델보다는 거의 연산 그 차원 값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되었고요. 특색도 반영하게 되고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드2 벡터와 CNN층을 해서 저희는 모델을 완성하였고 다음으로는 안효재 학생이 본 프로젝트 추천 모델의 상세한 구조와 결과값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피클 화면에 적용한 모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한 구조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저희가 상세하게 적용한 알고리즘 모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저 데이터와 영화 데이터 2개를 나눠서 인풋 레이어에 추가를 시킵니다. 이후 각각 컨볼루전 계층을 통해서 각각 특성 맵을 추출해냅니다. 추출해낸 이제 특성 맵을 맥스 풀링 단계를 진행시키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후 2개의 나눠진 데이터를 홈캣을 통해서 데이터를 합치고 드랍아웃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임의로 적용된 값을 소멸시킴으로써 너무 훈련 데이터에 치중되지 않은 모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후 마지막 댄스 레이어에서 시그모이드 활성 함수를 통해서 연각 1의 예측 선호도를 리턴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모델을 구성하면서 조정한 파라미터들인데요. 컨볼루전 계층에서는 필터 커널 사이즈, 맥스 풀링에서는 풀링 값, 드랍아웃에서는 드랍아웃 사이즈 등 이렇게 각각의 파라미터를 조정해보니까 모델 개수는 430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중 가장 낮은 정확도의 데이터는 약 13% 정도로 너무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왔고요. 가장 높은 데이터는 이제 필터 사이즈는 32개, 커널 사이즈는 2개 등 이 라인을 보시면은 훈련 데이터 세트를 확인했을 때 약 87%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었고 로스는 0.1로 가장 좋은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요 이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된 화면과 추천된 영화를 주소라 학생이 이제 시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연을 맡은 주소라입니다. 저희는 시연을 2가지, 웹과 모바일 2가지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시연 순서는 회원가입 후에 비밀번호 찾기를 진행하고 선호도 페이지에서 선호도 평가한
네트워크가 조금 느려서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해당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인데요. 상단에는 영화 순위, 저희가 고정적으로 영화를 노출시키는 범위이고, 아래에는 방금 선호도 페이지에서 평가를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서 추천해준 영화입니다. 이렇게 소라라고 나오는 거는 닉네임에 아까 회원가입 할때 소라라고 입력을 해서 그 닉네임이 뿌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스파이더맨을 클릭을 하면 상단에는 스파이더맨과 관련된 동영상이 노출이 되고, 여기 하단에는 선호도 페이지에서 평가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찜하기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단에는 감독과 출연이 있는데, 감독명을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감독으로 검색된 결과가 노출이 되고, 출연도 클릭하면 출연 배우명으로 검색된 결과도 노출이 됩니다. 여기에는 영화에 대한 기본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 키워드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키워드에 맞는 영화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비슷한 작품인데요. 해당 영화도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성향에 맞게 추천된 영화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으로 돌아가서 이 진한 아이콘이 노출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화가 안 나와서 다시 찜하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또 안 나왔어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2번 정도 하면 나왔는데 오늘 3번이 걸렸네요. 여기 보면은 심한 아이콘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취향별 카테고리는 저희가 부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취향별로 카테고리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렇게 드라마를 클릭을 하게 되면 드라마와 관련된 영화도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서 이 맨이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 기능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 상단에는 사용자 정보가 나와 있는데, 사용자 정보가 나와 있고 하단에는 아까 찜한 영화와 평가한 영화가 노출되게 됩니다. 다음은 정보 수정을 통해서 사용자 정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밀번호는 아까 복사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고, 비밀번호는 변경해줍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닉네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선호도 페이지를 설명드릴 때 DB에 데이터가 없을 때만 나온다고 했는데, 이제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진행했을 때 해당 페이지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호도 페이지가 노출되지 않고 바로 메인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웹 시연은 여기서 마치겠고, 모바일 시연을 간략하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앱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피크 앱을 클릭을 하면 피크 앱이 실행이 되고, 지금 시간 관계상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생략하고 둘러보기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둘러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아까 메인 페이지와 다르게 하단에 그 취향별로 소팅된 그 영화들은 나오지 않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나오는 영화 순위와 박스오피스 순위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를 클릭하게 되면 영화에 대한 상세 정보도 나오고, 아까와 같이 그
감독과 키워드로 검색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영상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추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추후 개선 방향으로 총 4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추천 서비스입니다.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OTT 서비스들은 그들이 최적화라고 생각하고 있는 추천 시스템을 적용하여 제공하고 있는 방식인 반면에 저희는 고객이 직접 추천 서비스를 선택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올리고 다른 타 OTT 서비스들과 차별화를 둘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챗봇 서비스입니다. 단순히 고객센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영화를 직접 추천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라라랜드와 비슷한 영화를 추천해줘 라고 검색을 하면 라라랜드와 비슷한 영화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매체 추가입니다. 저희 현재 피클 서비스는 영화만 제공하고 있는데 고객의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서와 드라마 같은 매체를 추가하여 확장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확도 개선입니다. 현재 피클 서비스는 87%의 정확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90% 이상으로 끌어올려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4가지 추후 개선 방향을 수료 후 4주에서 5주 정도 소요하여 완료할 예정이고 이러한 추후 개선 방향으로 스케일업하여 다른 타 OTT 서비스들과 차별화를 두고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여 저희 슬로건에 맞는 픽한 영화의 테이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픽의 테이스트를 더하다 피클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표 마침으로써 이제 질문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제 소감 발표하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프로젝트가 좀 완성도 있게 많이 도움 주신 강사님하고 멘토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원들도 그렇지만 이제 천 학생들도 6개월 동안 아픔도 없이 물론 누가 도중에 탈주할 뻔했지만 잘 버텨주고 마무리해줄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처음 개발을 해보면서 처음엔 정말 저는 파이썬이 쉬웠거든요. 근데 하면서 이제 모델 들어가고 머신러닝 해보니까 어려워가지고 좀 정신도 막 오락가락 하고 했었는데 팀원들이 많이 도움 줘가지고 쉽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열정 계속 가지고 나서 수료 후에도 좋은 일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효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종 목표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강사님 덕분인 것 같고요. 왜 울컥하지? 그리고 기획이 좀 많이 흔들릴 때 멘토님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여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조는 비정동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들 도와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생각보다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수료 후에도 끝까지 열심히 이 열정 기억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소감을 해결을 못했는데 일단 팀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도와주셨던 멘토님들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자체가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희가 발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탈출할 뻔했던 먼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도가 높게 나오든 낮게 나오든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모호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계속 생각을 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고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도와줬던 팀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고 또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강사님, 그냥 지식 전달뿐만 아니고 정말 스승님처럼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저희에게 좀 많이 신경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님이라고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께서 나와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처음에 첫날 저희가 와서 처음에 모였을 때 그날도 대표님이 오셔서 이제 머리 쓸어 넘기시면서 이렇게 막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6개월 뒤에 보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비트캠프 관리자분들께도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